그 밤, 나는 계부의 주먹이 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아래층 거실에서는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쳤고 친구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음악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들은 위층에서 벌어지는 공포를 전혀 모른 채 즐겁게 떠들고 있었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손에 쥔 핸드폰을 떨며 문이 부서지기를 기다렸다. 어머니라면 나를, 자신의 딸을 지켜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화조차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언젠가 그 둘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나를 과소평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내 이름은 김지은이다. 지금은 29살로 서울의 한 정신건강센터에서 트라우마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7년 전, 내 22살 생일날, 나는 진정한 배신이 어떤 맛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아래층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바닥을 통해 울려 퍼졌다. 어머니인 이영희가 매달 여는 와인 파티를 위해 넣은 K-팝 플레이리스트였다. 어머니의 웃음소리는 독특했다. 포도주 잔이 늘어날수록 더 크고 더 과장되게 변했다. 책동아리 친구들이 모두 모였다. 옆집 아주머니인 박순자, 은행에서 일하던 옛 동료 최미경, 그리고 몇 명의 중년 여성들이 섞여서 떠드는 소리가 어우러졌다. 나는 방에서 심리학 기말고사를 공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계단에서 첫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겁고 의도적인 발소리. 계부인 박승호였다. 그는 정오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아까 샌드위치를 챙기러 갔을 때 빈 소주병을 봤으니까? 그의 술버릇은 해가 갈수록 심해졌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아 피부가 따끔거렸다. 발소리가 내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두드림이 시작됐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두껍고 분노로 가득했다. 문 열어. 당장. 내 손이 떨려 핸드폰을 쥐었다. 문이 또 흔들렸다. 이번엔 더 세게. 얇은 벽 너머로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밝고 무심하게 들려왔다. 마치 남편이 딸을 위협하는 게 아무 일도 아닌 듯이. 안에 있는 거 알아? 주 박승호가 으르렁거렸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나? 그 이메일 보내고 어머니를 나한테서 떼어놓으려고 내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가 지난주 내가 어머니에게 보낸 이메일을 발견한 거였다. 여성 쉼터 연락처가 적힌 그 메일, 어머니에게 그를 떠나라고 애원하던 그 메일. 나는 조심스럽게 새 이메일 주소를 썼는데 어떻게 알아챘을까? 문손잡이가 세차게 돌아갔다. 다행히 지난달 내가 아르바이트 팁으로 산 데드볼트가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자물쇠 주변 나무가 이미 갈라지기 시작했다. 엄마, 나는 소리쳤다. 파티 소음을 뚫고 들리길 바라며. 엄마, 제발. 아무 반응도 없었다.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누군가 음악 볼륨을 더 키웠다. 나는 침대와 벽 사이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손가락이 핸드폰을 더듬었다. 112, 경찰을 불러야 했다. 그런데 또 주먹이 문을 때렸다. 이번엔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이년아, 그가 으르렁거렸다. 내가 우리 가족을 망치려 해? 내 가족을 그 아이러니가 웃기지도 않았다. 공포 속에서도 그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고립시켰고 재정을 장악하고 영혼을 조각조각 부쉈으면서 우리를 자신의 가족이라 불렀다. 또 한 번의 타격. 문틀에서 신음소리가 났다. 데드볼트가 갈라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제발. 나는 핸드폰에 속삭였다. 응급 상담원이 받았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947번지. 계부가 문을 부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상담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질문을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갑자기 문이 폭발하듯 열리며 나무 파편이 방 안으로 날아들었다. 박승호가 문턱에 서 있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일그러지고 흰 셔츠는 풀어 헤쳐진 채 소주 얼룩이 져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노려봤다. 그가 한 걸음 내디뎠고 나는 확신했다.
내 인생이 영원히 바뀔 거라고. 피해자가 되거나 생존자가 되거나. 생존한다면 그와 어머니 둘 다 이 밤을 잊지 못하게 하겠다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충혈된 눈이 커졌다. 내가 도움을 불렀다는 걸 깨달은 거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건 시작이었다. 두려움을 멈춘 밤, 반격을 결심한 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악몽의 뿌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9살이었다. 앞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데 어머니가 나왔다. 얼굴은 겨울 하늘처럼 창백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쓰러지셨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38살에. 분기 보고를 하다 한순간에 가버리셨다. 3년 동안 어머니와 나만 남았다. 함께 슬픔을 견디고 치유하고 아버지가 남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다. 어머니는 KB은행에서 일에 몰두했다. 창구 직원에서 부지점장으로 승진하며 강하고 독립적이었다. 여자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 주셨다. 그러다 박승호가 우리 삶에 들어왔다. 은행 고객이었던 그는 항상 어머니 창구를 찾았다. 매력적이고 잘 차려입은 검은 머리에 은빛 줄기가 섞여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남자. 그는 장미가 아닌 어머니가 좋아하는 야생화를 가져왔다. 내가 천문학을 좋아한다는 걸 기억해 첫 저녁 식사에 망원경을 사왔다. 그 사람은 달라, 어머니가 말했다. 눈빛이 아버지 이후 처음으로 밝아졌다.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해. 처음엔 박승호가 완벽해 보였다. 내 학교 연극에 오고 숙제를 도와주고 아버지를 대체하려 하지 않았다. 그냥 친구가 되어주려 했다. 고급 식당에 데려가고 어머니에게 보석을 사주고 제주도 여행을 보내줬다. 1년 사귄 후 청혼했을 때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변화는 너무 서서히 왔기에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먼저 어머니의 근무 시간을 줄이라고 제안했다. 피곤해 보이네, 영희야. 내가 돌봐줄게. 그러다 딜 왜 해? 내가 충분히 벌잖아. 애로 바뀌었다. 결혼 6개월 만에 어머니는 사랑하던 직장을 그만뒀다. 다음은 고립이었다. 어머니가 친구와 약속 잡으면 그는 삐쳐서 말했다. 오늘 저녁 같이 보낼 줄 알았는데? 친구가 더 중요하면야. 어머니는 초대를 거절하기 시작했다. 책동아리 모임이 줄고 언니와의 통화가 짧아지다 멈췄다. 재정 통제는 자연스럽게 왔다. 내가 다 관리하는 게 편할 거야? 청구서 걱정 마. 어머니 이름이 통장에서 사라졌다. 신용카드는 취소되고 그의 것만 남았다. 할머니가 남긴 작은 유산을 그의 사업에 투자하라고 설득했다. 그 돈은 다시 보지 못했다. 내가 15살이 됐을 때 어머니는 유령이 됐다. 파워 슈트를 입고 출근하던 여자가 이제 식료품 사는데 허락을 구했다. 독립을 가르치던 여자가 저녁이 5분 늦었다고 사과하고 통화 중 웃음이 크다고 사과하고 존재 자체를 사과했다. 나는 어머니와 대화하려 애썼다. 엄마, 이건 정상 아니야. 그 사람이 대하는 방식이. 나 사랑해, 지은아. 그냥 가끔 화가 날 뿐이야. 내가 자극하지 말아야지. 자극하는 게 아니에요. 계란 위를 걷는 거예요. 어른 관계를 이해 못할 나이지만 나중에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그 대화는 어머니 눈물로 끝났고 나는 박승호를 무시했다고 한 달 외출 금지당했다. 나는 보이지 않게 돼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학교에서 연극부, 토론부로 늦게 남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주말에 친구 집에서 잤다. 성적이 탈출구가 됐다. 좋은 대학, 멀리 떨어진 곳에 가면 자유로울 수 있었다. 박승호는 내가 방해 안 하면 무시했다. 같은 집, 다른 세계. 그는 어머니를 쥐락펴락하는데 만족했다. 하지만 나는 지켜봤고, 들었고, 통제 패턴을 배웠다. 미묘한 조작, 어머니의 현실을 왜곡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 무의식 중 전쟁을 준비했다.
서울대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은 날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전액 장학금, 기숙사, 박승호의 독에서 300km 떨어진 곳. 어머니는 울었지만 기쁨인지 버림받음인지 모르겠었다. 방문할게요. 약속했지만 둘 다 그가 어렵게 할 걸 알았다. 안전하게 지내. 어머니가 속삭이며 몇 년 만에 세게 안아줬다. 자유롭게 그 목소리에 작별을 느껴야 했는데. 어머니가 포기한다는 걸 깨달아야 했는데. 서울로 떠나는 날, 박승호는 서재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어머니는 차도에서 택시가 모퉁이를 돌 때까지 손 흔들었다. 후미경에 비친 어머니는 작고 연약해 보였다. 날개가 잘린 새처럼. 서울대 1학년은 꿈 같았다. 자유, 독립, 두려움 없이 숨쉬기. 공부에 몰두했다. 임상심리학 전공, 트라우마와 가정폭력 중점. 교수들은 열정적인 학생이라고 봤겠지만 생존을 위한 공부였다. 다가올 전투를 위한 지식 무장.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어머니와 통화했다. 박승호가 골프 클럽에 갈 때 그 15분이 생명선이었다. 어때? 우리 딸, 어머니 목소리가 인위적으로 밝았다. 좋아요, 엄마. 수업 힘들지만 좋아요. 엄마는 바쁘게 지내. 정원이 예쁘네. 우리는 코드를 썼다. 코끼리를 피하며. 현관 소리와 박승호 목소리가 들리면 어머니는 서둘러 끊어야 해. 사랑의 옛 통화가 짧아졌다. 가끔 받지도 않았다. 2학년 추석에 집으로 갔다. 집은 무덤 같았다. 어머니가 살이 빠져 옷이 헐거웠다. 따뜻한 집인데 긴팔 입고 김치찌개 집을 때 소매 밑으로 멍이 보였다. 엄마, 하지마. 어머니가 속삭이며 거실로 시선 돌렸다. 박승호가 TV 보는 곳. 제발, 지은아. 그냥 그 방문 동안 모든 걸 기록했다. 어머니 샤워할 때 멍 사진 찍고 박승호의 언어폭력 녹음하고 케이스 파일 만들었다. 기도했다. 쓰지 않게 되길. 학교로 돌아와 공부에 더 깊이 파묻혔다. 논문을 위해 지역 쉼터 생존자 인터뷰, 위기 한라인 자원봉사, 트라우마 본드, 가스라이팅, 강제 통제 배웠다. 박승호가 어머니에게 한 짓을 설명하는 용어들. 지식이 갑옷, 이해가 무기. 교수인 이수연 박사가 멘토가 됐다. 20년 가정폭력 생존자 도운 그녀가 내 집착을 알아챘다. 이게 내게 개인적이지? 금융학대 논문 제출 후 물었다. 목이 메어 고개만 끄덕였다. 구하고 싶은 사람은 구할 수 없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준비됐을 때 대기할 수 있지. 그래서 준비했다. 한국가정폭력법, 이혼, 금융사기 연구. 학대 전문 변호사 연락. 어머니가 떠날 때 도울 치료사 찾음. 3학년, 통화가 완전히 끊겼다. 어머니 핸드폰은 음성 메일, 집 전화 받으면 박승호였다. 쉬고 있어. 아니면 친구랑 나갔어. 거짓말. 그가 모두 고립시켰으니까. 주말에 불쑥 갔다. 예비키로 들어가 어머니를 침실에서 찾았다. 커튼 쳐진 약병이 나이트 스탠드에. 우울증이라고 해. 어머니가 약간 웅얼거렸다. 약이 잠을 도와. 약 사진 찍었다. 자낙스, 앰비엔트, 프로작. 수능하고 흐려지게 할 만큼. 파일에 추가. 4학년 서울 여성위기센터 인턴십 시작. 어머니 같은 상황 탈출한 여성들 만났다. 힘을 찾은 여성들. 이야기들이 희망 주고 동시에 가슴 아프게 했다. 떠날 때가 가장 위험해. 한 생존자가 말했다. 잃을 게 없으니까 우등 졸업 후 석사 과정 등록. 더 중요하게 부산 정신건강센터 일자리 제안. 어머니가 필요하면 빨리 갈 수 있을 만큼 가깝고 박승호가 감시 못할 만큼 멀다. 첫 해, 전문적으로 자리 잡으며 어머니 탈출 계획 세웠다. 어머니 처녀성으로 은행 계좌 열고 월급에서 조금씩 입금. 질문 없이 받아줄 안전 가옥 찾음. 박승호 사업 증거 모음. 의심스러워지던 그의 부동산.
야근은 환자 파일뿐 아니라 그의 재국 조사, 공공기록에 이상한 부동산 이전, 델라웨어 쇠 컴퍼니, 돈 세탁 패턴. 두 케이스 동시에 어머니 자유, 박승호 몰락. 어머니가 도와줘 한마디만 하면 작동. 대신 받은 건 박승호 계정 이메일. 간섭 그만두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전투 시작임을 알았다. 위협 이메일은 화요일 아침 센터에서 환자 노트 볼 때 왔다. 손 떨며 다시 읽었다. 간섭 그만두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그가 내 사업조사나 쉼터 이메일을 알아챘다. 게임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무시 안 했다. 바로 개인 변호사 한지민에게 포워드. 몇 달 상담한 그녀는 가정폭력과 금융범죄 전문. 협박 증거야 전화로 말했다. 이제 모든 걸 기록해. 상호작용, 위협, 그날 저녁 어머니 통화 시도. 박승호 받음. 내 어머니 너랑 안 할 거래. 차갑고 통제된 목소리. 엄마와 이야기할 권리 있어요? 내 집에선 권리 없어. 내가 어머니를 나한테서 독살해. 심리학으로 머리 채워. 그래서 약으로 흐리게 해. 생각 못하게 침묵이 팽팽했다. 그가 더 조용하고 위험하게 말했다. 우리한테서 떨어져, 지은아. 다시 경고 안에 전화 끊김. 떨어질 수 없었다. 대신 조사 강화. 사설 탐정 고용, 저축으로. 그의 사업 깊이 파헤침. 발견된 건 충격적. 박승호 부동산 회사, 승호개발은 어두운 면의 전선. 부동산을 대손실로 사고 팔고 해외 계좌 돈 유입 후 사라짐. 경찰이 2년째 RICO 케이스 쌓지만 느리다. 어머니에겐 시간이 없었다. 새 이메일로 옛 동료 최미경 통해 연락. 집책 동아리 가는 그녀가 내 동맹. 어머니 안색 안 좋아 은밀한 통화에서. 살 빠지고 거기 있지만 안 한 듯. 약 때문이야. 진정시켜. 뭐 할 수 있어? 준비해. 때 되면 빨리 움직여야 어머니 모르게 팀 짰다. 변호사 한지민, 대학 이수연 박사 긴급치료, 학대 피해자 추출 전문 보안 컨설턴트, 어머니 자산풀 금융회계사, 매주 목요일 부산에서 서울 3시간, 교회 1시간 더 운전해 2블록 떨어져 집 관찰. 박승호 출입 사진, 방문자 번호판 메모, 패턴 기록. 컨설턴트가 보이지 않게 정보 수집 가르침. 10월 말 목요일, 어머니 정원에서 봤다. 혼자였다. 그녀는 쇠약해 보였지만 눈빛에 무언가 남아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준비됐어, 엄마. 말만 해. 하지만 응답은 박승호의 또 다른 위협이었다. 이번엔 전화로. 내가 뭘 하는지 알아? 멈춰.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어머니가 마침내 연락했다. 최미경을 통해. 도와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작동시켰다. 나는 즉시 움직였다. 보안 컨설턴트와 함께 밤늦게 집에 갔다. 박승호가 클럽에 나간 틈 우어머니는 떨며 나왔다. 미안해, 지은아. 왜 그렇게 오래 참았는지 우리는 그녀를 안전가옥으로 데려갔다. 다음 날 한지민이 가정폭력 고소장을 제출했다. 동시에 금융사기 신고. 경찰이 움직였다. 박승호 체포됐다. 그의 사업이 범죄 조직과 연결된 돈 세탁 전선이라는 증거가 쏟아졌다. 재판은 지옥 같았다. 박승호는 최고 변호사 고용, 무죄 주장. 하지만 내 증거 파일 녹음, 사진, 금융기록 그를 무너뜨렸다. 어머니 증언은 가장 아팠다. 그가 나를 통제했어요. 재정, 감정, 모든 걸.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꺾이지 않았다. 배심원들은 믿었다. 유죄 판결. 20년형 그의 제국 붕괴. 우리는 자유를 되찾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어머니는 회복 중, 나도.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대가는 우리의 잃어버린 세월이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지키며 산다. 하지만 그 밤의 메아리는 영원히 남아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